8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중개업유산이라 14번째로 등록이 됐는데요. 나도 불러. 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시이요. 네, 안녕하세요, 시기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광화문 태어나서 몇 번 와본 적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촌 올레 한다고 해서 왔는데 딱 오자마자 비가 이렇게 오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한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광화문,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가가지고 오촌올레라는 오촌오한 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초대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무작정 차표를 끊고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가지는 않을 거고, 아무래도 실제로 종사를 해봤고 이제 어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있는 행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분들 체험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던데, 다소 아쉬운 건 제가 바로 등장한 이유는 아무도 인터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드는 정보랑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합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궁금할 것 같은 거를 질문 리스트를 5개를 뽑았거든요. 이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어, 안 보이네. 기어 3억. 귀여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3억이라는 대출이 나오게 되죠. 근데 무조건 3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여 3억? 신용 좋으면 그냥 다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주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3억 다 나오는 거 맞냐? 일단 정부 지원 대출은 이제 공짜 지원금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귀여를 신청을 하면 이제 선정이 돼야 돼요. 우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뭐 점수라든지 내가 여기에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농심보가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수협 대출 이전에. 그럼 농심보의 보증이 넘어갔을 때 이제 수협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협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신용도가 괜찮은지, 금융에 뭐 부적격한 사람은 아닌지, 신용 불량자가 아닌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도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보가 보증을 해줬는지, 물론 넘어갔으니까 된 거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대출금이 측정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개개인의 역량이 다 다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망해가지고 신용도가 박살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이제 지자체에서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농심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보증이 되면 금융기관인 수협에서 대출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질문으로는 뭐 기여 주소만 어촌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많이 하시고 실제 어업 활동까지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가 되고 뭐 대출 회수까지 가능하다. 뭐 적을 게 없네요.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귀여 자금 받아서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냐, 뭐 생활비, 자동차, 다른 사업, 또 이제 주식이나 코인,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수산업을 할 거면 화로차가 필요해. 화로차나 뭐 냉동차 또는 탑차 이런 거는 살 수 있겠죠. 갑자기 뭐 BMW 타겠다, 벤츠를 타겠다, 불가능하겠죠. 만약 이런 게 걸린다 그러면 사업 취소 또는
대출금을 회수를 하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귀여하면 안 되냐. 여기 보니까 뭐 단기 알바, 공공근로, 뭐 저소득, 사회봉사까지는 이제 겸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에 3,700만 원 이상이 벗어나면 이 또한 귀여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았어.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내가 고가의 어선을 사고 양식장 부지를 사서 양식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임의로 매매를 해버리고 매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또 걸리면 이게 사업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용도에 맞지 않은 건 절대 불허한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좀 놀랐던 게, 제가 들은 정보 중에 가장 솔깃했던 건 이거였어요. 어업이나 수산 양식 쪽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귀여 자금, 어업인 후계자. 각각 성격은 좀 달라요. 이제 귀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 아니면 이제 뭐 제비체주, 손에 살지만 어업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게 주어지는 자금이죠. 근데 이제 어업인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어업 기반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게 불가능하겠잖아요. 그럼 이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에서 이제 부채를 총 5억으로 해가지고 같은 부채로 봐버리기 때문에 5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귀여 자금을 3억을 받으면 어업인 후계자는 5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5억을 받아서 8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한 가지 부채로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여기서 3억을 먼저 대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2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귀여를 3억 받고 나중에 어업인 후계자 기반이 좀 생기고 하면 나중에 2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걸 신청하고 2주 뒤인가 이걸 신청하면 또 바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총 5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들의 그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 두 개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귀여 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얘는 뭐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해가지고 대출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바로 연계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솔깃했습니다. 사실 팁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촌계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지만 저는 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의 아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에 이제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강릉 창경바리 어업이 뭔가요? 강릉 창경바리 어업은 나무로 만들어진 물속을 볼 수 있는 이거를 창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경을 통해서 물 위에서 이런 낫대로 바닷속에 있는 미역이나 섭 같은 그런 해산 동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창경바리 어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류는 안 잡나요? 어류는 일부 잡긴 하는데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잡기에 한정적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성게라든지 부착생물들만 거의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민물에서 다슬기 잡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슬기 잡을 때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물속이 안 보이니까 유리막 같은 거 되시잖아요. 그거랑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업이 보존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가 중요어업 유산이라 14번째로 등록이 됐는데요. 이 국가 중요어업 유산은 제주도 해녀 어업처럼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특별하게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어업을 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릉 창경바리 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위에서 미역이라든지 섭들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를 하고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아낄 줄 아는 모습들이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귀여 기청 관련된 이렇게 행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창경바리 어업으로 귀여를 할 수 있나요?
기여를 하시게 되면은 강릉의 정동진 한 주변에서 어업을 위해서 기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당장 이제 바로 기여를 하시기는 어렵고요.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저희 기여기촌센터라든지 강릉 기여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질체로 물고기를 잡을 건데 핑크색 뜰채를 주셨으니까 핑크색 물고기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른 물고기를 잡으면 마이너스 1점 감점하는 거예요. 몇 점 받아야 되는데요? 10점이요. 10초 안에 10점. 아, 예. 10초 안에 10마리 잡으시면 저희 요 색깔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빠지셨어요. 아, 끝난 거예요? 네. 몇 마리네? 해볼게요. 네. 둘, 이렇게 되겠는. 넷, 다섯, 여덟, 열. 딱 10마리 잡으셨어요. 아, 열발 잡았어요? 네네. 선물로 초코파이 드려요. 아, 초코파이.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아, 예. 두개 나왔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 이거요, 파란, 예. 역시 운동하시는 분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예, 아닙니다. 예. 나노블록 나노블록이 뭔가요? 조그만한 내구라고 생각해요. 아,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